한적한 농촌 지역의 면 소재지입니다. 한 곳뿐이던 어린이집이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아가 있어가지고. 아가 없어가지고 촌에 애들 없어요. 후세가 나야 이 나라를 지키고 나가지. 우리들은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럼 지금 이 면 소재지에 애기들이 없나요? 없어요. 전 노인네들 보이고 막.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공동체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요거 빈집이죠. 저거 빈집이죠. 요거 요 앞집 빈집이죠. 또 여블 때 가면 또 빈집이죠. 또 여블 때 가면 또 빈집이죠. 저 큰 기와집도 어머니 혼자 살고 있어요. 농촌이 그렇습니다, 실제. 마을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토대마저 속절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언어가 주는 어떤 과격함이라든지 어떤 암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의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을 살리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지역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엔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처럼 효율성, 성장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경쟁력, 잠재력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마을 오기부터 빈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30여 명, 대부분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집도 많이 줄었어요. 두 채 가지고 한 채 짓고 맨피 있고 세 채 가지고 한 채를 짓고 지금 다 그런 정도고. 요 골짜기만 해도 집이 수십 채 됐었는데 요게 골짜기에서 이 동네가 제일 큰 동네라고 그랬어요. 보건진료소 건물은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엔 초등학교 분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도 없어지고 학교도 설천으로 댕겨야 되고 교회는 이제 여기 이래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 보건소도 없어지고. 주요 시설이 문을 닫자 곧바로 주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 마을엔 면 소재지까지 이어주는 버스가 사실상 하루에 2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시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2시에 들어와요. 2시에 왔다 가고. 그러면 급하게 갔다 올라면 올 수가 없어. 택시 타려면 7,000원 줘야 돼요. 경북 군위군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고 판단한 곳입니다. 군위군의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까지 운영되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면 소재지에 한 곳밖에 없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애기 놀만한 사람들은 도시로 다 가고 없어요. 촌에는 없어. 할머니들이라도. 이래 한 집 할머니들 하나 서 나도 하나. 군위 군청이 있는 군위읍에선 2014년 병원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응급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그래도 여기서는 좀 큰 병원인데 한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을걸요. 뭐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군위군의 39세까지의 여성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17%도 되지 않습니다. 경북 군위군 고루면을 포함해 전국의 10개 읍면에선 2016년에 출생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멍가게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은 당연히 그 전에 없어졌을 거고, 공공기관들도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 보건, 공공 그 행정 서비스 이런 기능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상권이 붕괴되면 사실 그 마을이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전국의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에 89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전국 3,463개의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그 시각을 읍면동 혹은 그 밑으로 내려서 보면 실제로 마을 자체가 그 소멸 위험에 그 직면한 곳들이 많고 그것이 몇 년 안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언어가 주는 어떤 과격함이라든지 어떤 암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정부는 지난 90년대부터 농촌을 중심으로 한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자생력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자원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외발적 발전 전략은 결과적으로 지역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 조성된 한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산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산촌 식당, 황토방, 산촌 체험관 모두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이나 찜질방은 운영을 통 안 해요? 찜질방은 아직 여름에는 안 하지. 겨울에는? 겨울에도 이제 안 하고 우선은 안 하고 식당- 있어요. 누가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정부가 10억 원이나 들여 조성했지만 주민들은 추가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자본이 없어갖고 어떻게 해보들 못해요. 어디 지원이 안 되고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 투자하려면 군에서 좀 지원 좀 해야 하는데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마을 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마을에선 2006년부터 63억 원이 투입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위해서 왕골 전시장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테마마을 지원 받아갖고 지었죠. 예. 그럼 그때는 여기에서 왕골 제품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때 그 전에는요. 여기 그거 왕골을 해서 주 생활을 했어요. 그럼 하다가 잘 안 된 거는 그 중국산? 예, 중국산은 밀려서 가격이 안 맞아서. 농림부가 2006년 이후 추진된 543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가운데 85개 권역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85개 권역엔 모두 4,6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안에 자생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뭐 리더가 됐든 마을 리더가 됐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주게 되면은 들어오겠지라는 조금 뭐랄까 행정 편의성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마을에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농촌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량은 부족하죠. 문제는 한편으로는 공공부문도 책임을, 정부나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게 역량이 부족한데 왜 돈을 주냐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역량이 아직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뛰어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돈부터 뿌린 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야마나시 현은 일본에서도 과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자치단체인 미나미 알프스시가 6차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농산물 직매장과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オープンした時にやっぱ孫たち連れて行ったんですけど、これじゃあ盛んないなって正直言ってね、近所の人とは言ってた。一回行けばあれじゃもう行かん。 완숙농원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이 문을 연 것은 2015년 6월. 시설 운영은 미나미 알프스시가 출자한 법인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적자를 냈습니다. 첫 달부터 7개월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해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5억 엔이 넘는 예산만 낭비해 시민들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最初はね、皆さんね、素晴らしいものが出る。みんな期待してた。期待を裏切っちゃった。 자금 조달 계획이 엉성했고 제대로 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하지 못한 점이 원인이었습니다. ちょうどその時にですね、農産物については不作というような状態で、その年がですね、実際に売るものが入ってき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要は品物が揃わ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ですね、で、売上予測よりもかなり落ち込んでいたというような状況もございますね。 정부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 사업은 개발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에 개통된 공원 진입로입니다. 3km의 도로를 내는데 1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는 저수지 인근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스호스텔, 공원, 워터파크, 펜션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은 한 푼도 유치하지 못했고 사업은 그대로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시에서 발표를 했고 조감독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도 여기다 저 집도 짓고 그랬어요. 이 집도 그 후로 지은 거예요. 2011년도에 집 지은 건데 그랬는데 그거 다 무산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전국 66개 지역에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조 7,38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SOC 인프라를 확충해주면 접근성이 개선돼 민간 자본이 들어와 지역 개발이 촉진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JTB 전주방송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 상위 10곳 그리고 전국의 소멸 위험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개발 사업과 민자유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계속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라면 어차피 도시에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 사람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 농촌 지역에 그런 걸 짓게 하고 길을 내고 그러면 그 공장 때문에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성립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싼 외국에다 공장을 차리는데. 기업 유치와 정부 보조금으로 지역을 살리는 노력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낙후 지역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 시대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진단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해서 단기적인 출산 대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노현 시모조무라는 한때 일본에서 기적의 마을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 4천여 명 규모의 산골에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살 난 딸을 키우는 후루타 유키코 씨 부부는 5년 전 시모즈무라에서 제공한 공영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다가 공영주택의 집세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周りの、隣の飯田市の、同じぐらいの広さの、アパートとかに比べると家賃がやっぱり半額ぐらいだ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大きかったかなって思います。駐車場代もタダだし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후루타 씨가 살고 있는 이른바 청년 정주 촉진주택의 월세는 3만 5천 엔으로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모즈무라는 97년부터 2006년까지 이 같은 청년 반값 주택에 해당하는 청년 정주 촉진주택 10동 124채를 건립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반값이라는 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やっぱり家賃が安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でも一番が家賃ですね。 청년 반값 주택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 4천 명대가 무너지면서 계속 감소하던 인구는 반값 주택이 도입되고 98년부터 다시 4천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 10년 가까이 4,100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출산율도 늘어나 시모즈무라는 기적의 마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全国の自治体関係者が下條村を奇跡の村と呼び、年間50以上の団体が視察に訪れます。私思いますのはやっぱり、若者定住促進住宅10棟建ってるんですけど、人口が増えてたのはそれ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はい。 그러나 시모즈무라의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던 인구는 2011년부터 다시 감소했습니다. 2016년엔 4,000명 선이 무너지고 현재 3,700명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반값 주택이 건립되던 시기와 그 후 10년을 비교해보면 인구 감소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신생아 수는 456명에서 324명으로 줄었고 전입자도 1,536명에서 1,12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다시 감소한 것은 시모즈무라에서 자극을 받은 부군의 자치단체들이 주거비와 보육비 지원 등의 인구 증가 대책을 앞다퉈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周りの市町村も下條村と同じ施策をやりだしたと思うんですよ。そうするとどうしてもあちらの方が、便利なもんですから村から飯田市へ移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多くな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はい。 또한 고등학교가 없다는 점도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값 주택에 입주해서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이 지역에 머물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ここって保育園から小学校中学校まで一つしかなくて、っていうことはもうずっと同じ子たちお友達がずっと一緒に過ごすって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変化がないっていうのはいい意味でも悪い意味でもあると思うので、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으론 인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모즈무라 20년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출산 대책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전라남도의 22개 자치단체들은 14만여 명에게 737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84명이 장려금만 받고 그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떠난 사람의 40%는 아예 광주, 전남 지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사를 해버린 경우가 45%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단 말은 당초에 올 때, 이사를 올 때 여기서 정주하겠다, 정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출산 장려금
금액에 맞춰서 많은 곳으로 좀 이사를 하거나 또는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이 인구 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엔 당장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지역의 인구 변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변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출산 그 자체 자연적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효과 자체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묻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해당하는 가임 여성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저출산 정책만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대도시 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지역은 지금 스스로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향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중앙정부는 손 딱 놓고 그 수도권 유입을 뭐 이렇게 방관 내지는 촉진, 방조하면서 지방의 주체들 혹은 뭐 공무원들, 지역의 단체장들한테 왜 자기의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수동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방식으론 지역의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생산 가능 인구와 부가가치가 모이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 될 것입니다.